성경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세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황계옥이 아뢰기를 수군의 고통스러움은 사람마다 모두 아는데 이제 영선의 일로서 이를 몰아다가 부역하게 함으로 포에 머무르는 자가 적습니다. 화량 같은 곳은 선군의 당령자가 1200명인데 포에 머무르는 자는 겨우 203명뿐이고 다른 포는 본래 300명에 차지 아니하여 포에 머무르는 자는 겨우 40명입니다. 승평할 때는 좋게 근심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방하는 지역은 이처럼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상하는 물선은 경계 여러 고을과 여러 포의 일체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기한이 몹시 가까워서 수어 등 물건은 미처 갑자기 준비할 수 없으므로 면포를 가지고 서울시장에 가서 바꿉니다. 그런데 대1차와 같은 것은 수어가 30여 미인데 한 마리 값이 면포 2필에 해당하니 수군으로 하여금 각각 면포를 내어 그 값을 갖추게 합니다.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진상은 반드시 수어로 할 것이 아니고 잡어로 채워서 쓰더라도 가합니다. 사옹원과 제주로 하여금 경기감사와 같이 의논하여 참작해서 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네번째 기사 이조판서 홍계달과 형조판서 박승질이 관직을 파면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계달이 판서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조의 기둥의 흰 부분에다 쓰기를 이는 홍계달의 재물의 창고이다고 하였다. 또 그 집 후문을 지을 때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북문 학사라고 하였으니 대개 문을 만들어서 사알을 통하게 하는 것을 비난한 것인데 이를 벌려놓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 문을 이름하기를 통화문이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5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제주목사 이윤종이 계달하기를 본주는 사석에 흙이 쌓여서 토맥이 부허하여 매년 풍년과 흉년이 많이 다르므로 공법을 행할 수 없으니 양전을 하지 말기를 정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신등이 참상하건대 전세는 일정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정건된 다른 예에 의하여 아울러 양전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윤필상 2급배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호조의 사련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하자 전교하기를 제주도 백성은 양전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의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백성의 부세는 피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논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양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6번째 기사 영안도관절사 성준과 북도 병마절도사 원중거 등이 야춘에 축성하여 진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 일을 치게 하고 아울러 사목을 올리기를 1. 병조에서 경흥에 100호, 무의, 조산 두 보에 각각 50호를 뽑아 들여보내는 일은 이미 수교하였습니다. 무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흥과 조산은 적의 소굴과 멀리 떨어져서 방어가 가장 헐하고 성내에 사는 백성이 적지 아니하니 조산은 뽑아 들여보내지 말고 경흥은 50호를 감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1. 아오지보 안에 사는 백성은 비록 본디 경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흥 지역으로 보를 옮겼으니 마땅히 경흥에서 수역하게 하소서. 1. 경흥 이하 장성의 구첨을 마치지 못한 곳은 내년 봄을 기다려서 지난 봄에 빠뜨려진 군정을 사역시켜 파기를 마치도록 하소서. 1. 보이득보와 진파보를 합보하는 것과 영건보를 개축하는 일은 가비년까지 역사를 마치기를 기약하고 보이득보와 진파보를 합보하면 마땅히 보를 쌓아야 할 것인데 영건보는 그 무너진 곳을 새 만호가 날마다 조금씩 쌓아도 몹시 나지는 않겠지만
후년에 고쳐 쌓는 것이 적당합니다. 옥련보는 옛 터를 버리고 부령진 아래 10여리 거리의 호통동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하소서. 1. 은총, 해산, 남보의 성자는 후년을 기다려서 무려 쌓을 것이며 인차 외에서 해상까지 내왕하는 강변 2, 3리 땅은 모름지기 내년 봄에 장성을 쌓게 하소서. 1. 도내 금년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는데 사민한 처자를 일시에 함께 들어오게 하면 비록 포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량을 바꾸기가 어려우니 금년에는 호수만 먼저 들여보내어 전지를 절급하게 하고 인하여 군적에 기록해 두어 넣어서 그 처자는 내년 봄에 모두 들어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와 변경의 일을 아는 재상들을 명수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2급 변호사 신윤호 이철견 이극돈 정문영 신준 이봉 변종인 이계동 신주 이병정 조간 박암이 의논하기를 야춘의 성을 쌓는 일은 조정조에서 처음 육진을 설치할 때 두만강 을 한정하여 장성을 쌓고 봉수를 나열시켜 두어서 방비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고도 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얼거나 물이 얕을 때에는 호인이 그래도 틈을 타서 침입하여 약탈하였는데 이제 장성의 험함을 버리고 오랑캐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수고롭게 성고를 쌓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땅에 군사와 백성을 두면 이는 바로 고기를 굶주린 호랑이의 입에 던지는 것이니 개체거리는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성중 등의 아랜 바가 옳습니다. 또 그 사목을 해주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병조 당상이 된 자가 영안도의 일을 어찌 다 알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지금 이 사목 가운데 사민 등의 일이 한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의논하기를 어느 일은 옳고 어느 일은 그르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다만 의논하기를 해주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르게 하소서 했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 일은 해주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뒤에 신등도 마땅히 그 옳고 그름을 의논하겠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7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이산 군수 이주정이 장성 박강에다 어사를 만들어 군인 신손 항잉동 등에게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였다가 지난 6월 25일에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 비록 그 짓으로 익사한 것으로 보고 하더라도 관찰사 이 측은 즉시 치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추궁하여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계달하지 아니하였고 또 국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극균의 아랫바에 의하여 하서한 뒤에 이르러 다만 이에 의하여 이 주정을 추국하였을 뿐이고 그 첩보에 1월 1을 자세히 기록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추국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8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더건대 도내 영포의 객관이 비좁고 창벽이 부서지고 허물어져서 외사들을 간혹 성에서 불사나 혹은 한거 외인의 집에서 분산시켜 머물게 하기 때문에 선위할 때 부득이 만호의 성 안에서 연회를 베풀어서 저들로 하여금 허실을 엿보게 한다고 한다. 또 선위할 때에 쓰는 기명도 깨어지고 더럽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수령만의 직임일 뿐만 아니라 관찰사도 마땅히 검거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사로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를 빨리 상고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9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성준에게 하사하기를 본도는 예로부터 학자가 적어서 인재가 적게 나는데 지난번에 팔도의 교생으로 하여금 제수를 하게 하고 관의 명하에 차례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영흥유생 임계춘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특별히 의복 한벌과 면포 10필을 내려주어 이를 보장하였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것을
인하여 또 부를 짓게 하였는데 또한 취할 만한 바가 있어서 식물과 호초를 내려줘 친절하게 권면하게 하였다. 이는 진실로 경이 성심으로 가르치고 양성한 소치이니 진실로 아름답고 기쁜 일이다. 경은 더욱 권면하고 격려를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교생은 지방 향교나 서원에 다니는 생도이다. 원래 상민으로 향교에 오래 공부하면 유생의 대우를 받았으며 우수한 자는 생원 초시나 생원 복시에 응할 자격을 얻었다. 뒷날에 와서는 향교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아이고, 그렇구나.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7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7일 무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양희지와 헌납 홍안이 아래기를 홍기달과 박승질은 파직하도록 명하셨으나 박근과 권정은 오로지 용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가지고 말하면 모두 파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병을 가지고 말하면 저절로 경중이 있다. 내가 이미 곰곰이 생각하여 이를 처리한 것이다 하였다. 양희지가 아뢰기를 대중에서도 이르기를 박근과 권정은 박승질, 홍기달에게 비하면 조금 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가지 못할 자이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종사하는 것과 부경하는 것이 다름이 있으니 일체로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지사 노공필이 아뢰기를 만약 참으로 병이 있으면 어찌 감히 사피하겠습니까? 권정은 본래 천식증이 있고 박근도 묵은 병이 있으나 일이 부득이한 데서 있으면 그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명을 중도에서 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자 양의지가 말하기를 유지와 이 철견의 의논에 이르기를 네 사람의 병은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간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홀로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이는 유지 등이 실정 밖의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부형이 아니면 비록 대간이라 하더라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양희지가 또 아뢰기를 김녀는 제용감 색관원으로 모물을 화매하였으니 자못 사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만약 형신에 이르러 도망하여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마침내 국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때 의금부 동지사 이계동이 특징관으로서 입시하자 임금이 돌아보면 묻기를 이 말은 어떠한가 하니 이계동이 대답하기를 사정이 하나만이 아닌데 미처 다 추국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녀의 외람됨은 정말 대간의 말과 같습니다. 그 모물을 무역한 것은 더러 그 첩의 친족이거나 더러 그 본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최반이 그 죄를 스스로 알고서 도망하였으니 김녀를 가두어서 국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홍한이 아뢰기를 임금이 사람을 기용하면서 사사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한데 간혹 청리라고 하여 혹은 재상의 아들이라고 하여 현관을 제수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성질은 조종조로부터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정성의 아들이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품이 차례에 해당하고 또 허물이 없으면 어찌 정성의 아들이라고 하여 승지에 임명되지 못하겠는가? 대저 조사가 정이 되고 부정이 되었을 때는 헌구가 없었는데 현관이 됨에 미치면 문득 논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양희지가 아뢰기를 현관은 중대한 임무이므로 인망이 있는 자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등을 겸전하여 사람들이 나무라는 말이 없으면 비록 미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기용할 터인데 더구나 정성의 아들이겠습니까? 하였다. 홍안이 또 아뢰기를 근래 토목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기 백성이 전로하여 도망하는 데 이르는 것이 많습니다. 왕자나 부모의 집과 같은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참컨대 자수궁의 역사는 정제하여 백성의 노력을 너그럽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수궁은 선왕의 후궁이 거처하는 곳인데 지세가 낮고 습기가 차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번번이 넘쳐서 변수의 물이 덜 안으로 흘러 모이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다시 지으려고 한 것이 오래되었지만 그 공력이 중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옮겨지는 것이다. 내가 토목 역사를 좋아하여 잔치하고 놀이하는 것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사세가 박절하여 부득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대들로 어찌 이를 듣지 못하였겠는가 하였다. 양희지가 아뢰기를 왕자 부마의 집은 비록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치스럽고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치스럽고 크면 넘어지는 데 이르기 쉬우니 청컨대 그 제도를 간략하게 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소서 하고 홍하는 아뢰기를 평양 부원군 조대림의 집이 한때 그 장려함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지금의 왕자 부마의 집과 같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람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어찌 억지로 하려고 하겠는가? 제목이 이미 갖추어졌고 집 제도도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만 간각을 낮출 뿐이다 하였다. 홍한이 아뢰기를 듣건대 연지동 왕자의 집을 이미 그 간각을 낮추도록 명하셨다고 하는데 전에 지은 왕자의 집과 다름이 없으니 유사가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각의 높낮이는 성공감 제주가 모두 맡았으니 만약 이를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사무는 한계의 아들이고 윤숙은 윤필상의 아들이며 노공유는 노사신의 아들이다. 한사무는 비록 양과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당하면 공근하고 윤숙은 경박하고 조급하지만 오히려 청렴한 절개가 있으며 노공유는 사체가 어두우면서 재물을 탐하기에 만족함이 없으니 대간이 논하는 것은 바로 윤숙과 노공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적은 유승조가 와서 아뢰기를 조전원은 아우 조말덕의 종이 형조의 국문을 당할 때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도리어 신의 구사가 자기를 때렸다고 하며 꿈에서 납조하였는데 이 일은 신이 눈으로 본 것이므로 이런 일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신은 간운으로서 어찌 일호라도 그 짓으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형제에서 마침내 서로 싸운 것으로 조율하였으니 신이 전에 아랜 바가 도리어 사실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신은 보통 간운이 아닌데 편하게 직무에 있을 수 없으므로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저 대가는 공정하게 마음을 가지고 만약 확실한 일이 아니면 가볍게 와서 아랠 수 없다. 듣건대 그대의 구사가 모두 나이가 젊다고 하니 만약 혹시 망령되게 말로써 호소하는 말을 고지 듣고서 와서 말하면 어찌 옳겠는가. 만약 보통 관원이라면 진실로 마땅히 국문할 것이지만 내가 대간을 존대하기 때문에 비록 서로 싸운 것으로 조율하였다 하더라도 그대의 구사는 용서하고 저쪽 종은 율에 의하여 죄를 과하였는데 어찌 비엄함이 마땅하겠는가 하였다. 유승조가 또 비엄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무신의 무예 시험에는 술과 풍악을 내려주었고 유생의 과시에는 이미 술을 내려주었으며 또 유생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오직 문신의 과시에만 술과 풍악을 내려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무는 일체이니 문신의 과시에도 무신의 무예 시험의 예의에 의하여 술과 풍악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세전이 아뢰기를 박건, 권정, 홍기달, 박승질 등이 부경하는 행차를 피하기를 꾀한 것은 일반인데 오직 홍기달, 박승질만 죄를 받고 박근과 권정은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는 같으면서 벌이 다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죄는 같으면서 벌은 다르다. 그러나 박근과 권정은 병이 있는 것을 재상들도 말하기 때문에 단지 두 사람만 파면한 것이다 하였다. 이 세전이 또 아뢰기를
가령 기한이 미쳐서 주문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성에게 명하는데 비록 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사피하겠습니까? 박근과 권정이 긴급하지 않은 병으로 피하기를 꾀하였는데 어떻게 오로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병이 없으면서 사면하였으면 잘못이지만 박근 등은 본래 병이 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이미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비록 병이 있어도 차라리 중도에 죽더라도 어찌 사피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가는 것을 꺼려서 어지럽게 사피하는 까닭에 매번 행차에 가자하여 보내니 이는 국가의 채통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있는 재상이 부득이하게 가기를 사용하였는데 따라서 이를 처벌하면 어찌 대신을 존중하는 뜻이 있겠는가? 그러나 대신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주의를 정하는 것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이 세전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죽음으로써 이 일을 받드는 자가 있었는데 대신이 된 도리는 진실로 마땅히 몸을 나라에 바쳐서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 이와 같으니 무리함이 심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이 세전이 아뢰기를 이 일을 재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는데 이 철경과 유지의 의논에 이르기를 박근 등 네 사람이 병이 있는 것은 무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 사람이 함께 하는 바가 아닌데 이와 같이 의논하였으니 이는 곧지 아니한 것입니다. 참건대 이를 구문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의논한 잘못으로서 구문할 수 없다. 그 의논이 비록 바르다고 하더라도 대간의 뜻과 합하지 아니하면 대간이 문득 논박하기 때문에 대신들이 그 뜻을 기꺼이 말하지 아니하니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이 세전이 또 조국치를 나치하여 추국하기를 아뢰어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두번째 기사 2조 병조의 전교하기를 박건과 권정이 정조사를 사피하기를 꾀한 죄는 비록 홍기달 등과는 같지 아니하더라도 대간이 깊이 논박하니 이를 좌천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네번째 기사 병주판서 한치영 등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 강변 여러 고을에 새 앙쥐와 곰, 멧돼지가 곡식을 거의 다 먹어버려 이로 인해 농사를 실패하여 초가을에 면포 한 필이 쌀 6, 7말의 값이 되었는데 지금은 쌀 2말 값이라고 합니다. 합방군사가 비록 면포를 가지고 가더라도 백성이 가진 곡식이 없으니 무엇으로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오호는 병사의 다음인데 유호는 이미 나치해왔고 조국치는 바야로 논박을 당하였으니 방어하는 모든 일이 혹시 허술해질까 두렵습니다.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방어하는 형세를 살피게 해야 할 것인데 만약 대신의 행차가 패단이 있다고 한다면 집이 민효증이 여러 해 서쪽 변경을 출입하여 변경일을 갖추어 아니 민효증으로 하여금 단기로 가서 살피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였는데 영돈영 이성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일곱번째 기사 이 극돈을 승정대부 행 2조 판서로 성건을 자헌대부 형조 판서로 이 계남을 가선대부 한승부 의윤으로 김수동을 통당랑수 사원부장령으로 박근을 자헌대부 행 동지중추부사로 권정을 가선대부 행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8일 기사 여덟번째 기사 사항배잔지 하기를 별와서의 기와를 굽는 나무는 우도의 참선 20척으로 실어들이도록 명하였는데 우구승지 노공유가 수운 판관 김맹린에게 배를 빌어 썼으니 이 명령이 있음을 알고서 빌어 썼는가 알지 못하고서 빌어 썼는가 이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허계가 아뢰기를 이산 사람이 사로잡힌 것은 조국지가 비록 먼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알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창성은 하룻길이겠습니까?
이후의 공초에 이르기를 병사와 평사의 소식을 보고 사로잡힌 것을 알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조국지가 알았다는 정상이 매우 명백합니다. 이제 이주정 등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조국지는 나치에 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조국지는 죄가 있어 파명당할 것을 스스로 알고는 방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허술함을 이룰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는 변경 백성이 사로잡히면 절도사가 비록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체임당하였는데 지금 유독 그렇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조국지는 일의 시상이 이와 같으니 나치에 오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국지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종이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모두 익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니 생각하건대 조국지가 속임을 당하였을 뿐이다. 진실로 알지 못했을 것 같으며 한두 사람이 사로잡힌 일로서 쉽게 파면시키고 채임할 수 없다. 지금 비록 장수를 고른다 하더라도 조국지 같은 재주가 있는 자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사의 이를 물어서 그 답하는 바가 어떤가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대간의 말이 이에 이르니 나치에 와서 추국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지평 강형이 아뢰기를 정승조는 국가에서 비록 대신으로 대우한다 하더라도 그 범한 바는 대신으로 할 바가 아닙니다. 청건대 수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기를 정승조가 범한 것은 한 가지 일만 아니라 대여섯 가지 일이 모두 사정이 있으니 어찌 모두 과오이겠습니까? 수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봉상시 주부 송천이가 와서 아뢰기를 어제 도둑이 연원전 제기고에 들어와서 창을 부수고 자물쇠를 깨뜨리고는 과일 그릇 2사를 훔쳐갔습니다. 하니 홍문관 수천 이 희명을 파견하여 가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과연 송천이가 아린 것과 같았으므로 존교하기를 이 일이 가볍지 아니하니 의금불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상의원 제조 구수영과 장학원 제조 성현이 상의원에 소장한 악기를 품제하여 상중하로 나누어서 아뢰기를 이 악기는 모두 좋지 못하니 그 가운데 쓸만한 것은 골라서 수보하고 또 좋은 제목을 구하여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유순을 자헌대부 공조판서로 여자신을 자헌대부 평안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9일 경호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 승지 권경우가 이 일을 아뢰기를 마치자 홍문관 은교 황계옥이 아뢰기를 근래에 수령으로서 도둑을 공문하는 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고략을 가하여 억지로 공초를 받으니 허물이 없으면서 형을 받은 자가 자못 많습니다. 청컨대 제도의 하사에 이 뜻을 개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무릇 죄인의 정덕이 의심스러우면 마땅히 살리는 도리를 구할 것인데 수령들이 구차스럽게 자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고 그를 만드니 거짓과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질하는 밑에 억울함이 진실로 많으니 마땅히 이 뜻을 가지고 제도의 의시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은 유승조가 아뢰기를 이 주정은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처음에 변경 백성을 사로잡히게 한 것이 하나이고 사로잡힌 것을 알면서 익사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둘이며 먼저 군인을 놓은 것이 셋입니다. 죄는 큰데 벌이 가벼우면 무엇으로 후세의 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율에 의하여 이를 처단하였다 하였다. 우의정 허종이 아뢰기를 특별히 사형을 감하였는데 다시 무슨 죄를 더 하겠습니까? 하고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도둑을 막으려고 하여 좌경의 법을 세웠으나 관리가 접간할 때 혹시 좌경하는 자가 빠뜨렸다 하여 속전을 너무 과중하게 징수하므로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근심과 원망이 일어나서 그 패단이 도둑보다 심합니다. 청컨대 이를 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자주 화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게 들리니 이 법을 세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반드시 좋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한두 사람이 원망하는 것으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 법의 폐단이 아니라 관리가 받들어 행하기를 삼가지 아니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법을 세운 지 오래되지 아니하인데 도로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신이 듣긴데 돈의 문 밖에서 도둑이 요령을 가지고 다니면서 좌경과 소리를 혼동시킨다고 합니다. 이 법은 한간 백성들이 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도둑도 이로 인하여 방자하게 행동한 이를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널리 의논하겠다 하였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왕자군의 집을 지나치게 높고 크게 지어서 부역하는 선군이 사람을 사서 대신 세우는데 한 달의 비용이 면포 9필이므로 비록 전택과 마소를 모두 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유지할 수 없어 도망하여 흩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구대 기한을 정해서 독려하여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패단을 알기 때문에 이미 감각을 적게 하고 그 제도를 낮게 하도록 모양을 그려서 주었다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정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선군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가 국법을 받들지 아니하고 혹시 백성을 침뇨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황계욱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도성을 세운 지 이미 오래되어 생치가 점점 번성하는데 성 안에 땅은 한도가 있습니다. 신이 대정의 신림 발을 상고하건대 왕자군의 집은 땅을 점령하는 자 것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곁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는 것이 많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호조 참판 조위가 아뢰기를 장태할 때 군사를 뽑되 반드시 천수를 채워서 관상감의 관원으로 역사를 감독하게 하니 그 패단이 매우 큽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천수를 채우지 말고 또 수령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공력을 이룰 수 있으면 천수를 채울 필요가 없다 하였다. 허정이 아뢰기를 장태하는 곳은 전지가 반드시 많이 묵으니 청컨대 장태하는 한 봉 외에는 경작을 근무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첨지중 주부사 권정은 아뢰기를 강원도 황해도는 태봉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왕자군의 태와 옹주의 태는 한 곳에 묻도록 하고 또 삼각산 근처에 땅을 굴어서 묻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적당한가 아는가를 관상감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생치는 인구를 말한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상의원 첨정 정민 등 5사람이 연대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신리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유승조가 아뢰기를 유자강 등은 제상으로서 사사로이 관선을 빌려 쓰고 일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되제하였으니 잠은 염치의 도가 없는데 국문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참건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신리 다섯 번째 기사 초피 오작 각 한 벌을 영도령 이상에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신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일 신리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표연말이 아뢰기를 유장왕이 김맹린에게 사로이 관선을 빌었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집이 민효증이 아뢰기를 임금이 대신에게 그 위를 높이고 그 녹을 후하게 하는 것은 공에만 힘쓰고 사사로움을 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저강 등은 성상의 은례가 부족하지 아니한데 감히 관선을 빌었었으니 사사로움으로서 공을 멸한 것입니다.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선을 빌어 쓴 것은 과연 잘못이다. 그러나 배는 얼마 동안의 간격을 두고 쉴 때가 있는데 재상이 장차 나무를 운반할 것을 알고서 빌어 썼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였는가. 참선은 이미 수교한 관용이므로 김맹린이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부당한데 재상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여 마음대로 빌려주었으니 옳지 못하기 때문에 국문하도록 명한 것이다. 김맹린의 초사에 이르기를 그때 배를 얼마 동안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빌려주었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 말과 같으면 재상을 처벌할 수가 없다. 또 승진은 그 맡은 바가 아니면 혹시 알지 못할 이치가 있다. 만약 알지 못하고 수비를 썼으면 또한 용서할 만하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특징관 유지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아무로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민효증이 또 아뢰기를 옹주의 집을 짓는 것이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목의 역사가 괴로워서 백성들의 힘이 날마다 피곤합니다. 신은 반복해서 이를 생각하여도 어떻게 하여야 이 폐단을 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왕자가 번성함으로 토목의 역사는 마땅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국가에서 구원한 계책을 마련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뒤로는 옹주의 집을 짓는 비용을 잠작해 아래서 주어 관에서 짓지 아니하면 백성의 노력이 날마다 피곤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표현말은 아래기를 간각은 비록 많더라도 높고 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또 담장의 높이가 궁궐의 담장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의 말이 비록 옳더라도 집을 짓는데 날마다 쓰는 비용을 어찌 하나하나 줄 수 있겠는가. 또 담장을 쌓는 일은 안팎을 막아서 사람이 엿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겨우 옆말이 아래기를 비록 궁궐 담장처럼 높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이 엿볼 수 없으며 감각은 비록 사치하고 크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청컨대 그 감각을 작게 하고 그 담장을 낮게 하여 백성의 노력을 느슨하게 하소서 하고 민효증은 아래기를 국가에서 사처의 큰 집을 사서 수리하여 주면 가할 듯하며 새로 집을 지으면서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릉동 최희의 집이 가장 높고 큰데 그 주인이 먼 지방에 있어 지금 지키는 이가 없으니 나라에서 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주인이 만약 원하지 아니하면 또한 억지로 살 수 없다. 집을 짓는 것은 나도 배단이 있음을 알지만 형편이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표 연말이 또 아래기를 요즘 조산 만호 전 오상과 우후 최진하는 죄가 죽어야 마땅한데 요형이 면하였고 나사종은 왕사에 죽었으므로 공을 포상할 만한데도 포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으면 누가 격려되어 죽음을 다툴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고산리 첨절제사 강지가 성을 지키고 적을 격파한 공은 근거에 없는 바인데 당상관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활쏘기를 시험할 때에는 혹시 10사람 가운데 수석을 차지하는 자는 가자의 상을 주고 한 채의 공이 없으면서 변장이 되어 나가는 자에게도 간혹 가자에 보내는데 강지는 도리어 큰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섭섭하게 여깁니다. 청근대 나사종에게는 별도로 후한 부의를 보내고 강지는 당상관으로 올려주어서 뒤의 사람을 격려하게 하소서 하자 특징관 한 7회가 아래기를 이 말이 마땅합니다. 최진하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과 강지가 당상관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인심이 모두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 사종이 힘써서 싸우다가 진해서 죽었으면 포상할 만하지만 다른 계교가 없이 바로 싸우다가 함몰되었으니 포상할 수 없다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아래기라 나사종은 저기 조산에 들어온 것을 듣고 죄책을 입을 것을 두려워 갑자기 들어갔다가 해를 당했으니 공이 있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관 유지는 아래기라 병안도 절도사 이조양과 창성 부사 이영산 등은 적을 만나 힘써 싸웠으므로 공이 1등에 있었는데 마침내 포장을 얻지 못하였으니 뒤의 사람을 무엇으로 권장하겠습니까 하고 민효증이 말하기를 노효신과 김은경이 벽단의 싸움에서 겁을 내어 물러나고 전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권징함이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조실로 283건 성종 24년 10월 11일 MCN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조실로 283건 성종 24년 10월 11일 MCN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형부를 쓰기를 삼가서 한 차례의 태영이나 한 차례의 장령이라도 일찍이 함부로 가하지 아니하였다. 율문에 이르기를 중한죄를 범하여 장증이 명백한데 승복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하여 고신한다고 하였다. 요즘도 근데 수령들이 가각함을 일삼는 것이 많아 간혹 어리석은 백성이 한번 죄망에 떨어짐이 있으면 비록 장증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고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형정을 가하여 자복을 받으려고 힘써서 무지한 백성으로 하여금 매질하는 밑에서 억울하게 죽게 하니 이것이 어찌 나의 법률하는 뜻이겠는가? 이 뒤로는 비록 도적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자세히 그 실정을 확실하여 법에 의해 고신하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가각은 혹하고 각박합니다. 성조실로 283건 성종 24년 10월 11일 MCN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83건 성종 24년 10월 1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동대중 주부사 김수송과 이병정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로 283건 성종 24년 10월 1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종친 부성부정 이효심 등 17인이 상소하기를 극이 생각하는데 유리를 지키고 덕을 좋아하면 본래 귀천이 다름이 없으며 선을 구하고 덕을 밝히는 것은 진실로 학문의 힘에 의뢰하므로 옛 융성한 시대에는 왕공의 자제는 모두 학교에 들어가게 하여 그를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 조정에서도 이미 종학을 세워서 왕실의 친족을 모으고 또 학관을 두어서 유액의 책임을 맡겼는데 이로써 무릇 여러 종친이 본래 합격하는 근심이 있었다가 마침내 향학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권하는 뜻이 아름답고 지극합니다. 그러나 학관에 임명된 자가 간혹 학술이 정밀하지 못함이 있거나 가르침이 엄격하지 못함이 있으면 학문에 독실한 마음이 허물어지고 착함을 권하는 방도가 어그러질 것입니다. 지금 사회 문윤명은 학술이 정명하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능히 학문을 권하는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배움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였는데 이제 외방의 교수로 나가게 되었으니 신등은 결망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바라건대 그대로 유임하도록 명하여 교양하는 방법을 다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해조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유액은 인도하여 도와줍니다. 한격은 막히고 통하지 아니합니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병안도 절도사 여자신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양계의 감사영에 속한 아전의 수가 4,500명에 이르는데 또 군사로서 아전에 투속한 자가 그 수를 알지 못할 정도이니 방어가 이로 인하여 허술합니다. 제도 감사는 비록 육방 영리만 사역하더라도 이루기 어려운 일이 없는데 더구나 양계는 일이 매우 많지 않은 곳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평안도 아전의 수를 대점과 타도 예에 의가하게 하고 군사로서 아전에 투속한 자는 강변에 나누어 방어하게 하며 또 황해도 군사로서 평안도에 합방한 자는 그 길의 거리를 헤아리고 제주를 시험하여 그 합방한 수를 줄이면 방어가 충실할 수 있고 군사가 된 자도 느슨하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영돈용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2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사음배 사례기를 사복시 첨정 이적이 바야흐로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도 소분한다고 칭탁하고 휴가를 받아 몰래 외방에 간 줄은 유리장 80대와 고신 3등을 땄는 데 해당합니다 했는데 꾸짖고 다 이르도록 명하였다. 성리하러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2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송파토리가 일찍이 혼춘의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영안도 부령진에 도망해 왔는데 정조사 통사 지자징을 보내어 요동에 앞에 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장령 양희지가 아뢰기를 이적을 유례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단지 꾸짖어 타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본부에서 전지를 받들어 추국하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이적이 배소를 칭탁하여 휴가를 받아서 마음대로 지방에 갔으니 매우 간만합니다. 또 지난날 남한 판관에서 채임될 때에 교대하지 아니하고 왔으므로 그때 관찰사가 또한 계문하여 논죄하였으니 지금은 마땅히 근신하며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으니 그 사람이 허탄하고 광망함을 알만합니다. 청가대 용서하지 말고 국법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례에 의하여 죄를 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홍효정이 곽산 군수가 되었다가 병으로 사면하였는데 경직으로 바꾸도록 명하셨습니다. 대저 수령의 임무는 사람들이 끓이는 바이기 때문에 대전의 영구를 칭탁하여 면하고자 하는 자는 임기에 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니 청와대 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했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록 참으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구를 칭탁한 것으로 논하는가 이를 해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판서 이극돈이와 쌀이기를 이보다 먼저 수령으로 영구를 칭탁한 자를 혹은 파직하기도 하고 혹은 파직하였다 다시 수령으로 사용하였는데 병의 진위를 살피는 것은 같은 예는 신이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수령으로서 영구를 칭탁하여 파직된 자와 파직되었다가 다시 수령이 된 자를 빠짐없이 서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홍효종이 곽산 군수가 되어 병으로 사직하자 의원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고 전교하시기를 영구를 칭탁하는 예가 아니므로 경직으로 환차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저 사람이 수령을 사피하는 것은 모두 외방에 임명되는 것을 꺼리는 것인데 어찌 모두 의원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두렵건대 대전의 임기에 준하여 수용하지 아니하는 법이 이에 따라 무너질까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미 이조로 하여금 상과에 아뢰게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좌경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정문영 노공필 성건 유순 송영 신정호 이계남은 의논하기를 경성의 도둑을 금하는 방법은 순경을 행하고 이문을 지키는 등의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법을 잘 활용하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좌경하는 법은 단정과 독신녀도 면할 수 없어 간혹 사람을 사사하기도 하고 간혹 여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되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올 때에 날마다 하니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이제 만약 그 속전을 징수하는 고통을 가벼이 여겨 단지 태열대로 논죄하여 그 벌이 너무 가벼우면 백성들이 범하기가 쉬워서 연협 사이의 어두운 밤중에 매를 맞는 자가 반드시 많아 도리어 시끄러운 패단이 있을 것이니 평시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므로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 법을 세웠다가 폐하했다가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나 대전에 실려인 것이 아니고 일시 권위인데 이미 민간에 피해가 있다면 비록 다시 폐지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한치영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은 법의 이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 가지 법을 세우면 문득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의 논의가 또한 따라서 어지러운데 어찌 아침에 법을 세웠다가 저녁에 변경시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적용하는 법은 잠시 동안 서로 교대하므로 백성에게 큰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둑을 살피는 데도 한 계책이 되니 예전대로 두고 폐지하지 마소서. 그리고 전하는 범하는 자에게는 정교에 의하여 태열대로 벌을 결정하되 속전을 징수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한 건 조위는 의논하기를 좌경의 범은 서민들로 하여금 각각 마을을 지켜서 천류를 방비하게 하고 좌경에 골하는 자는 단지 폐죄로만 벌하게 하였으니 법이 지극히 엄중하지 아니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근래 관리가 법을 세운 본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점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세밀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것이 너무 과정하여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니 이제 비록 태벌 열대만 치고 속전의 징수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춥거나 덥거나 비 올 때 연염의 노약이 밤을 새우며 잠자지 아니하면 원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의 뜻은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덕순, 김무, 신수건,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법원 정조가 없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이 되는데 좌경의 법은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비록 속바치는 것을 없애고 태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움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백성에게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수선하게 고치는 데 구애되어 예전대로 시행하면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좌경하는 법은 민간에 화재가 없고 도둑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단정과 야코는 과연 이 법을 싫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가 또한 따라서 어지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법을 세웠다가 또 저 사람의 말을 듣고서 폐지하면 소유하는 폐단이 있어 백성들이 지킬 바를 알지 못할까 두렵다. 본디 10집을 한 통으로 삼아서 한 통 가운데 2집이 일경 동안 같이 지키게 하므로 2집이 함께 지킬 필요는 없다. 갑의 집에서 연고가 있으면 을의 집에서 지키고 을의 집에서 연고가 있으면 갑의 집에서 지켜서 그 경을 잃지 아니하면 도둑이나 화재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다만 태 40대로 벌을 논하여 속전을 거두면 면표가 그의 세필의 이름으로 과중할 듯하니 지금은 벌을 낮춰서 태 열대로 하되 속전을 바치기를 자원하는 자는 궐에 따라 태를 쳐서 경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연필상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법은 아침에 세웠다가 저녁에 폐지할 수 없으며 조정의 사체에도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백성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을 요하는데 지금 도둑이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만 괴롭게 합니다. 또 지금 비록 태 열대로 낮춰서 반필로 속바치게 하였으나 상인의 집에서는 갑자기 속포를 준비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이 법은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신등은 이와 같이 의논한 것입니다. 하고 신종훈은 아뢰기를 이 법을 처음 세운 지 얼마 아니 되었는데 김심이 사간이 되자 상소하여 민간에서 소유하는 폐단을 극진히 진술하고 염숙도의 이의를 끌어서 혁파하기를 청하니 인하여 승정원에 하문하셨습니다. 신이 그때 도승지로 있으면서 역시 혁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삼공들도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으니 혁파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상들은 백성들에게 폐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는 백성들에게 폐단이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 통의 2집 가운데 비록 한 집에서 경을 지키더라도 벌하지 말고 완전히 고라는 자가 있으면 단지 태 열대로 벌을 정하되 태와 속은 모두 원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천유는 벽을 헐거나 우를 넘어가서 훔치는 좀도둑을 말한다. 경은 하룻밤 동안을 5으로 나눈 그 하나이다.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눈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3일 갑술 7번째 기사 말을 바치는 것과 보상에 대해 의논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신해년간의 견문 사건을 보니 요동 사람이 말하기를 천순년간에는 공마가 살찌고 컸는데 어찌하여 그년에는 여유고 또 작은가라고 하였는데 지금 정조의 공마가 과연 몸이 작기에 물으니 말하기를 모두 사복시의 말이라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사복시 말 가운데 큰 것을 골라서 수량에 준하지 못하면 사마를 모집해 바치게 하여 진언하는 것이 가할 듯하다. 다만 개인이 바친 말은 비록 상등이 되더라도 사복시에서 의뢰 중등값으로 낮춰서 주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상등은 그 값을 맞춰서 주는 것이 가하다. 또 암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서 의뢰 2피를 주니 역시 옳지 못하다. 면포로 보상을 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를 오늘 예골한 제상들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과 허정은 의논하기를 말을 바치는 것은 자원에 따르는 것이 많으므로 일시적으로 보아서는 자세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값도 많은 차이가 없으니 이보다 앞서 모두 중동으로 받아들인 것은 또한 부득이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약 법을 고치면 반드시 뒷날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이철견 한층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아마를 받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두세 필로 제급하면 값에 맞지 아니할 듯하니 전례에 의하여 상중하로 세분화해 보상해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 노공필 선건 뉴슨 송영 신중호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별마 토마를 수납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는 바이니 비록 등급을 낮춰 값을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복시에서 모두 중동으로 수납하면서 중동의 값으로 주는데 모두 그 원하는 바에 따른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별다른 폐단은 없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한근 이계남 조위 이득순 김무 신수건은 의논하기를 말의 품질은 저절로 상중하의 등급이 있으니 값이 많고 지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품질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값은 일체 대전에 의하여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이 14년 10월 13일 갑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이 14년 10월 14일 을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이 14년 10월 14일 을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유승조가 아뢰기를 금년에 벼가 여물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흉년을 한탄하고 있는데 수령이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경감한 것도 공공연히 바치기를 독촉하므로 지나가는 마을은 10집에 9집은 비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지평 강형은 아뢰기를 수령이 된 자가 금년에 다 징수하였는데 명년에 또 징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문을 주지 아니하여 고험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패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하니 유승조가 아뢰기를 수령이 일이 많은 사이에 다 살필 수 없어서 생리에게 맡기니 생리가 관의 세력을 빙자하여 이를 취하고자 하여 청문을 주지 아니하고 또 수기에 지우지 아니합니다. 백성은 스스로 모두 바쳤다고 생각하였는데 명년에 또 바치도록 독촉당하나 어리석은 백성은 스스로 밝히지 못합니다. 청건대 제도에 하유하여 이와 같이 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징관 이 극돈이 대답하기를 청문을 주는 등의 일은 이미 성립된 법이 있으니 백성이 반드시 청문을 받고 또 수기에 지우는 것을 본 뒤에 물러가면 염려스러움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신이 덕건대 경기감사 이 쇠자가 지난해 환자곡을 거두지 말 것을 청하였고 대간도 이를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민생을 위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사체도 징수하기를 금하지 아니하면 공채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제 환자곡을 나눠줄 때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호조에 다시 보고하면 호조에서 그 수령을 제감하기 때문에 민간에 나누어 주는 것은 항상 부족함을 걱정하게 됩니다. 수령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농사에 힘쓸 때를 당하여 수량 외의 곡식을 많이 주면 백성들이 진실로 힘입을 것입니다. 군자참의 곡식은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거두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별참의 곡식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것이니 비록 비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비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유승조가 아뢰기를 신의 뜻은 환자곡을 거두지 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빈부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아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으로서 제도에 하사하라 하였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제 바야흐로 양전을 하는데 무릇 소용되는 시탄, 등류 등의 물건은 모두 민간에서 거두고 위간, 서원을 거느리는 도속을 모두 민간에 돌려가며 먹이고 관에서는 관열하지 않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지난해 경계 양전 때 아맹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전례에 의하여 적간하게 하소서하자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며 물었다. 이극돈이 아뢰기를 관찰사가 있고 순찰사가 있으니 모두 대신입니다. 검거하도록 유임할 것이지 어찌 다시 아명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뜻을 순찰사에게 하유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국가의 홍문론과 사유록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더구나 세자가를 보양하는 데는 더욱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데 오로지 시강원에는 녹이 없으니 선조의 주의가 비록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고르는 것만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동지사 유순이 대답하기를 비록 따로 선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서연관은 홍문록에 실려있는 자를 주의하여 임명해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도는 아래기를 홍문록은 한간 나이가 젊고 총민한 자만 골라서 정하고 시강원은 전조에서 임시에 당하여 의망하는데 의망하여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의정부가 있고 대간이 있으니 어찌 규명하여 고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를 보양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한가 그 나이가 젊고 총명한 것만 취하고 그 심술이 어떠한가는 묻지 아니하면 어찌 옳겠는가? 전조에서 의망하고 대간이 따라서 논박하면 반드시 옳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 하였다. 유승조가 아뢰기를 과연 녹은 없어도 가합니다. 그러나 심술은 조정했어도 다 알 수 없는데 더구나 전조이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고르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시간관 권주가 아뢰기를 홍문록은 한간 나이가 젊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술은 한때의 재배가 모두 알기 때문에 홍문관으로 하여금 먼저 골라서 각 관각 당상에게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 무리가 어찌 시강에 합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사람을 쓰는 옳고 그름은 스스로 공론이 있는데 어찌 녹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계후 아전은 여기 없는 사람을 채워 정하였고 군호 아전은 정병 등 제색군사로서 자벽을 면하려고 하는 자가 투속한 것으로서 당번이 되며 다른 예의에 의하여 부방하는데 지금 절도사 여자신이 계달한 바는 곧 군호 아전입니다.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혁파에 없애는 것이 가합니다. 개후 아전 400명은 이미 정한 수가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공채는 공과 미납으로 진비시고 청문은 모든 잡물을 관에 바친 뒤에 반드시 조그만 종에다가 표를 만들어 점거와 참고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방언이었다. 생리는 감영이나 군화에서 전국의 출납과 간수를 맡아보던 아전이다. 홍문록은 홍문관의 교리 수찬을 선임하는 기록이다. 교리 수찬의 선임은 7품 이하의 홍문관원이 방목을 조사하여 비선될 만한 자를 조하여 내고 홍문관 부재학 이하 은교 등이 이에 원점을 부하게 하고 이 원점 하나를 1점으로 하여 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관록, 본관록이라고도 한다.